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장세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연일 지금 저점을 이탈하면서 종합주가 지수는 다시 이제 2200선 밑에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산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다시 지켜야 산다라는 말씀을 선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이제 배경에는 이제 시장이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지난 여름이죠. 여름 7월 달부터 약 한 달 정도 썸머 랠리, 베어 마켓 썸머 랠리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에서 베어 마켓 썸머 랠리가 나타났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배경에는 어떤 시장 트렌드의 변화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그 상승의 랠리다. 이제 그러면서 지난 여름 동안에는 이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형성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약간 이제 상승세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한 달 전부터죠. 한 달 전부터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변동성의 국면으로 진입됐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 2, 3주 전부터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면은 거기서는 그야말로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면은요, 살짝 올려줬다가 다시 밀어버리고 이제 그런 흐름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아직도 말입니다. 뭐랄까요, 어떤 저가의 기회라든지 그리고 뭐 다시 찾아오는 기회,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후에 종합주가지수가 한 200-300포인트 빠졌는데 도 불구하고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하락의 배경이라는 것이 단순한 하락 요인에 의해서 빠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요컨대 이제 제가 최근에 주가 하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락의 기본적인 원인과 요인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죠. 더블 리스크, 그죠? 이제 하나는 금리와 연관된 뭐 환율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 부분에 따른 리스크.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 돈을 많이 풀었으면 쉽게 얘기해서요. 어떤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즉 저성장이라든지 성장 둔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저변에는 어떤 얘기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저성장이라든지 아니면 고물가 이제 이런 형국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은 우리가 이제 시장의 하락의 요인이라는 것이 결국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비체계적인 위험, 뭐 단기적인 어떤 악재 요인들에 의한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또 다른 하나는 체계적 위험에 의한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데 체계적 위험에 의한 주가 하락은 하락의 강도라든지 기간이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먼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락의 흐름은 어떤 비체계적 위험에 의한 하락이 아닌 체계적 위험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가 하락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안 좋은 시장의 환경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렇게 그다지 이제 많지는 않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이 하락이 나타나는 국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저점의 시그널이라든지 바닥의 시그널을 어떤 부분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하나하고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야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요 돈을 따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돈을 따려고 덤벼들면 다 잃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지키면 따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그리고 지키는 방법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뭐 여러분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냉정하고 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좀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하락의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 중인 과정입니다. 그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주 전에 이제 우리가 명인들의 복귀에서 지금 주식을 사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에 대해서 뭐 어떤 뭐 테마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종목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필요 없다. 제가 분명히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현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곧버스가 있었죠. 그죠? 그것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하락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은요, 사실은 지난 일주 동안에 말입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일부 그 개별적인 재료를 안고 있는 조선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일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한번 반짝반짝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버리잖아요. 용 빼는 주식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종목의 흐름 변화에서 이제는 시세가 순차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은 이번 마디 속에서 가장 강했던 애들이 맨 마지막에 빠지는데 그게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관련주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말입니다. 디테일한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조금 러프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하락 트렌드가 유효하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락 트렌드가 유효한 장에서는요, 가령 내가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 김석철 전문가라는 사람은 맨날 나와서 최근에 계속 반등 주면 팔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50%, 60% 손해 보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암만 얘기를 해도요, 못 팔아요. 못 팔죠. 당장 실전에서 저걸 어떻게 팔아?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은 좀 기다려보지. 뭐 한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보지.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저변에는 뭐냐면 팔고 나면은 또 언제든지 언제 불현듯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을 조금 더 접어두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락 트렌드. 그리고 그 하락 트렌드의 배경이라는 것이 결코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하락 트렌드의 배경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등 줄 때 팔아도 다시 그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현금화를 시키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배경에는 하락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에는 하락의 강도가 좀 더 세지기 시작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하락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가 변화가 되냐면은요.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표면적인 얘기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은요. 시장이 하락이 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좀 한 번 더 툭툭 빼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당장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심리가 위축돼 버린단 말이에요. 심리가 위축돼 버리니까 일단 던지고 보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던지고 보는 그리고 엔터키를 치는 매도 엔터키를 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가 패닉된 상황 속에서 시장은 악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급이라는 것이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이 매도 쪽으로 치우치게 돼버리니까 뭐냐면 그때부터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주가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하락을 부르는 그런 악순환의 수급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최근 일주일 동안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의 최근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제 4%대까지 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 들어간 거고 계속해서 타치를 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들 이면에 주가의 변화는 이런 수급의 악순환이라든지 심리적 패닉 상황이 주가의 하락의 강도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거죠. 왜?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하락 트렌드 하에서 조그만 악재에서도 시장은 뭡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하락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지난 일주일간의 흐름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하락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그 단기 악재에 의한 조정의 흐름이 아니라 체계적 리스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뭐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 쪽에서 우리가 이제 타치를 할 부분들이 뭐냐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3주 전인가 4주 전에 우리 이제 명인들이 복귀해서 그때가 그 뭡니까?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1,300원 초반대에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시중에서는 그 한간에서는 1,500원까지도 지금 환율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500까지 온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는 무조건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주가는 그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빠지게 될 겁니다. 1,500원 근방에 오게 되면은. 근데 그 1,500원까지 올까요? 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불과 한 2, 3주, 3, 4주 사이, 한 달 좀 남짓 사이에 어느덧 환율은 1,400원을 뚫어버리고 1,439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입니다. 문제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 환율 당국에서도 사실은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그 문제가 있어요.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위로 팍 뚫려버린 거거든요. 이 환율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면 주가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 오늘 이제 주가 기준으로 1,439원인데 이 구조하에서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넌센스죠. 그죠? 넌센스죠. 환율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금리라는 부분들의 경우에도 뭐냐면, 뭐 지금 오늘 여러분께서 다들 뭐 얘기 들었던 부분들일 거예요. 지금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3.97%.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1년 전에 작년 연말인가요? 연말에 이제 미국의 이제 뭡니까? FOMC 회의라든지 이런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 막 이제 본격적인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막 1.7%, 1.8%까지 막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서 시장에서 화들짝 놀라고 막 주가가 급락이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3.97%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이 얘기는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이 정도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 있는 유동성의 자금들이 쫙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라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오늘 또 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 얘기는 제가 이제 2, 3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성장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인가요? 세계은행에서 이제 중국의 이제 성장률을 지금 뭐 3.5%까지 사실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다가 지금 2.8%까지 계속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려가고 있는데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은요, 그 주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중국하고 교역량이 말도 못하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시장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지금 뭡니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사실 이 안에서 말입니다. 이 주식시장 안에서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지금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당장에 어떤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시장의 반전의 계기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충분히 녹아 들어가야 돼요. 가격이라든지 이런 흐름에.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켜야 산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절대 지금은 잊지 말아야 된다. 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제 크게 뭐 겁을 드리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사실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느꼈던 뭐 리먼 사태 아니면은 그 이전에 IMF 사태 못지않은 사실 시장에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호락호락하게 아니면 단순하게 현재 상황, 현재 현상들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느 지점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대충 보면은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전문가라든지 이런 막 유튜버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2100포인트가 저점이다. 2000포인트까지 빠진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시장 변화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저점 국면에 진입되고 있는지를 보냐면은
이전으로 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여러분들 3년 전에 코로나 상황이 연출됐을 때 종합주가에서 1,400포인트 왔을 때 그때 유튜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때 녹화된 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가격이 충분히 빠져야 되고 또 하나의 시그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악성 매물의 클라이막스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어떤 그 외부의 어떤 그런 변동 요인을 보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진행되건 우리는 사는 힘과 파는 힘 아니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메커니즘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클라이막스 국면을 예시해주고 암시해주는 부분은 뭐냐? 신용이에요, 신용. 신용 잔고가 털리는 거예요. 근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이 부분을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했을 때가 어땠냐면요. 그때 말입니다. 오히려 신용 잔고가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지난주 이 지점이죠. 이게 신용 잔고 증감이거든요. 신용 잔고가 이때 지난주에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주가가 살짝 반등 주고 좀 빠지니까 신용으로 막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이 난장에서.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신용이 털리기 시작하고 있죠. 그 이후에 한번 상황을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초기 과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수치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19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17조 원대 이하로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물량이 막 털려야 돼요. 이제 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불과 지금 여러분들 며칠 사이에 막 150포인트, 200포인트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용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현물 가지고서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지금 손실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시기상으로 보면 다음 주라든지 그 다다음 주 정도가 이제 신용이 본격적으로 털리는 클라이막스 국면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 얘기는 주가는 그 신용 매물에 의해서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어떤 급락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일단 기술적인 저점을 한번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뭡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18조 원,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최소 17조 원 이하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거는 뻔한 거예요. 예측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주가가 이렇게 밀려버리면 당연히 이거는 악성 매물들이 반대 매매로 나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어제라든지 오늘도 좀 저점에서 약간 고개를 쳐들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또 기다리고 있는 매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단타 매매하러 덕가에 들어간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조금 먹으려고 했다가 큰 거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올 때. 그러니까 지금 어설픈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시라는 말씀. 지금 왜? 악성 매물들이 취해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매물 소화 과정과 더불어서 하나는 뭐냐면 주가죠. 그러니까 주가는 일단은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경제뉴스 헤드라인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PBR 1배 미만,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 PBR 1배 미만 주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신호예요. 신호. PBR이 뭡니까? 이제 자산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산을 하더라도 주가가 뭡니까? 그것보다 더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PBR 개념으로 1배 미만이니까 싸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이전에 우리 코로나 초기 상황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저가 이제 뭡니까? 밸류에이션 이탈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패닉 상황이라든지 완벽하게 저점으로 형성되는 지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소탐대실입니다. 지금 조그만 거 노리러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선수들은 말이에요. 이 이후에 올 큰 흐름을 또 기다리는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경각심을 가지고도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종목의 흐름은 뻔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이번 마디 속에서 그랬잖아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번 마디 속에서는 삼성전자다.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뭘 사라, 뭐가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뭘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냐하면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보시면은 불과 뭡니까? 일주 전에 뭐 그때 이제 얼마입니까? 56,000원, 7,000원 지난 저점 할 때 이거 살짝 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시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배경에는 결국은 뭐가 있습니까? 환율이 있죠.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이 트렌드가 꺾이기 전까지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주가 하락 트렌드는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핵심 종목군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빠지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순환이 들어왔던 흐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행 관련주라든지 일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등을 줬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반등 줄 때 제가 빠져나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은 말입니다.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선순환 흐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100개 종목 중에서 얘는 올라가니까 얘를 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방송에서도 추천주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지금은 조금 약간 비상체제로 약간 전체적인 어떤 이 시황의 트렌드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반등 줄 때 여행 세터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좀 반등을 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후발주 뒤풀이 파동이기 때문에 반등 주는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물량을 줄이는 관점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지지난주 이제 주가가 밀리면서 그러면 뭘 사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면은 그냥 그나마 이제 하나 봐야 될 것은 고버스다. 그죠? 왜냐면 주가 밀리면 당연히 얘는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지난주 그랬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실전에서 이거 좀 사놓고 있다. 근데 결국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디테일한 시장의 어떤 종목 싸움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켜야 산다. 3입니다. 지켜야 산다. 3. 그러니까 지켜야 산다. 3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도 어떻게 파느냐라는 얘기를 또 하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어떻게 파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트렌드가 꺾이면요. 그 트렌드에는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켜 산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좀 손해를 보셨대요. 왜냐면은 주식을 팔고 난 다음에 날아가지는 않아요. 근데 중간에 한 번씩 반등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다는 얘기도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은 지지난주에도 그랬지만은 판다고 그냥 맨바닥에다 헤딩하는 소리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는 미련 갖지 말고 조금 현금화를 시키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가장 나쁜 게 바닥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 종합주가 2100까지 2100이 바닥이다. 2000이 바닥이다. 이게 전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지금 구간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러면 저점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BR이 1배 미만짜리가 이제 막 속출하는 그런 지점. 가격이 싸지는 지점이 되겠죠. 또 하나는 악성 매물들이 클라이막스, 소화의 클라이막스를 보이는 과정까지는 그게 2000이 되든 1900이 되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보수적인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계속해서 고수하자. 예, 어설프게 접근하지 말자. 그 다음에 그 포인트는 결국은 언제까지라고 했을 때 그거는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시점까지, 가격이 충분히 빠지는 시점까지. 그 다음에 악성 매물들의 소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가 빠지라고 좀 제사 지내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한테 냉정하게 드릴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에 주력을 하세요. 초보 투자자들,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3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포트에 현금을 조금 쌓아놓고 기다리는 관점, 이게 아직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힘들다고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냉정하게, 그러니까 왜 시장이 빠지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하면서 냉정하게 접근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